속도로 증발한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분자수와 물로 돌아오는 분자수가 같아져 물의 양은 줄지 않게 된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때 평형 상태에서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액체 증기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용해의 농도가 진할수록 표면에 증발하는 용의 분자수가 적어져 용해의 증기압이 더 낮아지게 된다. 라면 스프에 넣는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용해의 증기압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끓는 점은 액체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잠시만요. 온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라면 스프를 넣는 물이 순수한 물에 의해 끓는 점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자, 요약은 잘했습니다. 은승이한테 또 묻습니다. 동생한테 은승아, 혹시 동생 있나? 반에 네 친구한테, 과학을 잘 모르는 친구한테 왜 라면 끓이기 위해서 맹물을 끓일 때보다 스프를 넣고 끓이면 더 늦게 끓는지를 이 글을 이용해서 설명해요. 친구한테. 여기 지금 나왔던 용어들을 사용해서. 자,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 끓는다는 건 뭐다? 우리 일상적으로 끓는다는 거는 보글보글 할 때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지? 끓는다는 건 뭐다? 물을 무슨 압과 무슨 압이? 증기압과 그 냄비 주변의 대기압이 뭐 되는 상황? 그래. 자, 이 냄비가 있어. 물이 있어. 자, 불을 갖다 대지 않아도, 맞죠? 불을 갖다 대지 않아도 얘는 증발을 합니다. 저 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증기압이 있어요.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압력이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갖고 한 10일 놔두면 저 물 어때? 싹 말라버리잖아. 증발했지? 근데 우리 라면을 못 끓여 먹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기다가 뭐를 가하면 빨간 걸로 멋있게 해줄게. 불을 이렇게 가스에 불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 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 분자들의 활동이 더 많아지죠. 이해되시나요? 이 물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이 안에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부딪히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압력이 더 세지겠죠. 전기압도 올라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증발하는 이 애들하고 누르는 대기압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그 압력을 올리면 그때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끓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뿌려버린 거야? 고춧가루를 뿌린 거죠. 스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스프를 용질이라고 할 수 있고 밑에 물을 용매라고 할 수 있고, 저 물은 이제 뭐가 됐다? 순수한 용매가 아니라 용액이 되었죠.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그래서 저 용질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전기압은 이게 물의 분자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이 위에가 뚜껑이 덮이니까 이거 나갈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져서 전기압이 떨어지는 거야. 스프를 안 넣었을 때보다. 뚫고 있는 애가 더 많은데 그러면 이제 뚫고 나갈 애들을 많이 만들려면 불을 더 떼야 될까? 빨리 꺼야 될까? 불을 더 떼야 돼. 불을 더 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물의 상태변화 이런 거 몇 학년 배웠나? 중1 배웠나?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나? 중학교 때 과학이 진짜 중요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과학적 용어로 바꾸는 걸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공부가 다 그런 건데 내가 늘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죠. 저번에 소설을 할 때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격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쓰죠. 근데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쓰는 성격은 그거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뜻을 가집니다. 맞죠? 과학도 똑같아요. 과학에 보일링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끓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 끓는 100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런데 보일링 포인트를 물 상태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런 용매와 용질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 보일링 포인트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높은 산에서 왜 밥이 빨리 안 되는가? 그런 거. 방금처럼 왜 라면에 물에 스프를 먼저 넣어서 끓이면 물이 끓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죠. 근데 그걸 안 본 사람은 이상하게 스프 넣으니까 조금 가스레인지 좀 오래 켜놔야 되는데 산에 가서 뭐지? 그냥 도른지는 어쩐데 아버지가 그냥 모르지만 그냥 나도 따라 했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일상에 지식이 있는 겁니다. 맞죠? 있는 거지만 이게 과학적 용어로 그 원리를 아주 쉬운 용어로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그거 안 되면 고등학교 때 그 쌓아서 가거든. 과학, 수학하고 과학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냐면 물론 국어잖아. 자기가 과학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자, 그런데 늘 이야기하죠. 뭐보다 높다, 낮다 이런 거, 크다, 적다 이런 거.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정보를 처리한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걸 방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아는 끓는다는 생각이 있죠. 그걸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사실 과학 공부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용어 또는 이 정보글의 정보 논리 전개를 제일 따라가기 쉬운 게 뭔지 아나? 바보가 돼. 내가 백지로 만들고, 봐봐. 용액의 중기압은 그게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용액의 중기압은. 응? 순수 용매의 전기압보다 더 낮아지네. 그러니까 순수 용매는 내가 물이라 했지. 용액은 섞인 거야, 그지? 몰라도 돼. 구분해놨잖아. 용액의 전기압과 용매 다르게 보내요. 그렇죠? 얘 전기압과 얘 전기압 중에 누가 용액이 더 낮아져. 이해되시나요? 더 끓이면 이게 전기압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사실은 이걸 거꾸로 이해하게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학 지물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어설픈 지식을 내려놓고 정보를 있는 그대로 흡수하시라. 뭐라고 하면서 지금? 용액 전기압이 순수 용매 전기압보다 낮아집니다. 이게 설사 거짓말이라 해도 이 문제 풀 때 이거 따라가야 돼. 이제 국어는 그렇게 전개해요. 과학이면 이걸 따져야 돼, 지금. 그치? 국어는 그냥 이 정보를 하라고 배지처럼 다 따라 체크하세요, 체크. 그게 비문학을 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다 보면 과학적 지식도 생기고, 경제 지식도 생기고, 정치 문화 지식도 생겨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한번 더 가면 비문학은 학문적이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제 상식과 벗어나는데 자기 상식 부족한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꾸 이런 글들을 읽어서 흡수한 것들을 쌓아가세요. 근데 아직 내가 책 보고 또는 전문가의 지식으로 쌓지 않은 그냥 그냥 이때까지 라면 끓여 먹고 쌓은 지식, 그건 다 버려야 돼. 버려야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하고, 이거 흡수한 걸 자꾸 쌓아서 배경 지식이 되면 나중에는 진짜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수준하고 이 내용하고 일치가 되죠.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똑똑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서 정보하고 자기 아는 거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건 이제 궁극의 목표고. 지금 우리 훈련하니까 일단 뭐 하시라고?
여러분의 그냥 나의 촉으로 흡수한 정보 지식들을 일단은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사실 이게 진짜 내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있잖아. 용액의 전기압은 순수 용매 전기압 이러면 이제 이해가 안 돼. 뭐가 돼야 돼? 용액의 전기압하고 순수 용매가 대립적인 개념을 이해가 돼. 변수는 뭐라는 거야? 전기압이 낮아질 때 이렇게 돼. 이 문장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거나 차이를 두는지를 근데 읽어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어의 사용. 이거 조금 더 들어가면 첨킹이죠. 의미 덩어리로 자꾸 묶어내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은성아,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렵군요. 서정아,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첫 번째 조건은 많이 달려. 많이 달리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건지 점점 발달해 가는 건데, 달리지 않고 계속 달리기 동영상만 보고 책만 보면 못 달려요. 제가 진짜 인상 깊게 들었던 전에 심리학자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도 선수였던 사람이 달리기로 종목을 바꾸고 싶어. 서로 근육이 다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야 됩니다. 내가 역도를 위해서 키운 이 몸을 어떻게 어디를 잘라내고 해야 더 잘 달릴 것 같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달리면 달리기에 맞는 근육이 생겨요. 필요 없는 근육은 빠져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문장을 어떻게 그러면 첨킹을 자꾸 하나요? 속도 늦어도 괜찮아. 또 보고 하면 이게 결국 무슨 뜻인지 오고 나면 이걸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몇 단계 훈련이야? 2단계 훈련이야. 앞에까지 했던 2단계 내 실력을 확인하는 게 다음 1단계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2단계를 쌓아서 또 새로운 지문의 1단계 한 번 읽고 이해해서 기억하는 걸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다시 뭐 해야 된다고? 그 문단을 안 되면 10번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 구성과 읽기가 그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문은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하는데, 이런 설명도 하지. 이런 설명 못 하시는 고고생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합니다. 다시 이해라도 하라고. 근데 이거 듣고 내가 이거를 읽고 훈련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망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수능 때는, 여러분 모의사에는 저도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뭐가 나올 거다? 글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들으시고 28번. 안현악기의 특징과 매력. 나율. 안 시킬 줄 알았지. 현악기는 현악기의 줄을 밝은 악기의 줄을 나타내 소리를 내는 차례악기와 악기의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는 안현악기만 아닌가. 우리의 전통음악에선 검은고나 바야흐 같은 안현악기를 전통 현악기로 간주하고 태금이나 아젠 같은 찰현악기는 관악기로 분류했다. 특히 소리들은 검은고의 음악적 영향을 중시했는데 이는 소리와 소리 사이의 공백을 뜻하며 그 공백이 음악적 의미를 지닌 특성이다. 서구의 음악에서 이런 공백을 여러 가지 끊임없이 채우는 것이 요구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선생들은 음악에서 소리의 공백인 휴지부의 희미성을 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됐나요? 악기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은 건 전부 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현악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비비는 거. 비비는 건 뭐? 찰현이라고 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튕기는 거 손으로 뜬다 그러죠. 아르페지오 주법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안현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상하게 얘는 뭐 취급해? 관악기 취급을 하는 거야. 관악기. 왜 그런지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근데 얘만을 진정한 현악기다라고 보는 거죠. 금운고가 뭐 가야금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선비들이 뭘 좋아하더라? 금운고를 좋아해. 퉁 가만히 있어. 퉁 가만히 있어. 이 진짜 이 음과 음 사이 뭐 여백이 막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거기에도 우리 음악이 그러니까 안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음과 음 사이에 공백기까지 여백까지도 음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소리 없음도 소리를 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서양의 악기들은 이제 특히 이제 비견될 수 있는 다른 하프시코드. 하프시코드 뭔지 아시나요? 들어와. 하프시코드는 피아노의 전신입니다. 피아노는 건반 악기라고 하는데 이 건반 뒤에 뭐가 있죠? 줄이 있죠. 줄 갖고 튕기는 거거든요. 이게 피아노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관악기, 현악기, 뭐 타악기 이렇게 분류하는데 피아노는 건반 악기라고 하는데 이 건반이 사실은 줄을 튕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의 전 단계가 하프시코드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혹시 질문 있나요? 없나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조금 휴식을 가지게 나가지 마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